대강 때까지는 좋은 소리 하고 우리만 대강이 안 돼. 이분하고 확실히 얘기해야만 우리는 대박이 되지. 아직까지 대박은 안 돼. 그러니까 끝까지 싸운다. 아, 돈 필요 없다. 하루 새끼 밥 먹으면 돼. 미친 개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우리가 미움을 받으려고 이때까지 싸웠나? 천명을 줘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나도 돈이 보내라. 나의 삶은 아직도 갇혀있다는, 해방이 되지 않았다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천억을 줘도 바꾸지 않겠다고,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할머니, 위로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많은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우리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김복도 할머니와 함께 그 전 이모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도 또 많은 분이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역사 속에 여전히 숨죽여 울고 있는 14살의 김복동이 있습니다. 김복동을 살려야 합니다. 14살의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김복동의 삶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할머니가 떠나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김복동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 김복동 할머니로 우리 모두가 다시 되살아나야 할 것이 함께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섰습니다. 시민이 나서고 청년이 나서고 학생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함께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며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으로 실천으로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 목소리를 이 시청와 광장,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가슴에 전해드립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할머니의 이 마지막 목소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전 세계로 다니면서 동상을 씌웠으니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아위처럼 살자. 대강 뺐다는 것도 좋은 소리 하지만 우리는 해방이 안 되는데 이분하고 확실히 얘기를 해야만 우리는 해방이 되지. 아직까지 해방은 안 돼. 그래서 끝까지 싸운다. 아, 돈 필요 없다. 하루 새끼 밥 먹으면 되는데. 미친 개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우리가 미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싸웠나? 천원을 줘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나도 돈이 보내라. 이 모든 짓들이 다 죽기 전에 하루빨리 사죄할까? 우리들은 다 힘이 없어서 새로운 나라를 빼앗기고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들 같은 소년들이 무차별하게도 끌려가서 일본군의 노예가 되어 참 뼈아픈 피미친 과거의 역사를 보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아실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서로가 화합해서
한 발자국씩 좀 물러나서 왜 동족끼리 싸우려고 합니까? 평일거에서 전쟁 없느냐? 어느 나라든지 자기네들 땅을 지키고 사면 되지 뭐 남의 땅을 타버려가 자꾸 전쟁을 생각하는 건 모르겠죠. 전쟁 없는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이 땅에 우리들과 같은 무참한 인생이 안 생기도록 청년들과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민군이 됐으면 좋겠고 일본도 이제는 일본 국민이 나쁘다 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처럼 때 잘못한 것을 현 정부가 나서서 완성하고 법적으로 사정하고 배상하라. 배상하라는 것은 돈이 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배상이 붙으면 당연히 돈이 붙으니까 배상하라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민간인이 끌고 갔다. 본인들이 돈벌이를 갖다 너무나 억울하고 병통해서 쫓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니 일본 정부는 자기네들이 강제로 끌고 갔다. 이러니까 법적으로 잘못했다. 사죄하면은 저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니 한가도 일본 정부가 빨리 우리들이 다 죽기 전에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를 하면은 저 오늘 집으로 다리를 쭉 뻗고 죽겠고. 감사합니다. 과거에 저렇게 잘못하면서 현장으로 나서서 완성하고 법적으로 발행하고 배상하라. 배상하라는 것은 원칙함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돈을 배상하라는 것이지 법적으로 민간인을 끌고 와서 본인들이 법적으로 나타나면 너무나 억울하고 법적에서 쫓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니 일본 정부는 자기네들이 강제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못했다. 사죄하면은 저는 미움으로 사람은 미움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니 한가도 일본 정부가 빨리 우리들이 다 죽기 전에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를 하면은 저 오늘 집으로 다리를 쭉 뻗고 죽겠고. 감사합니다. 지금 94개의 만장을 앞세우고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늘 우리가 함께했던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요 시위에서 외쳤던 함성이 머물러 있는 곳, 할머니의 삶이 서려 있는 곳, 그리고 차마 보내드릴 수 없는 그곳에 우리는 함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셨던 사과 한마디를 듣지 못하시고 떠나시는 할머니의 이 무거운 발걸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늘 곁에 계실 줄만 알았던 김복동 할머니, 늘 당당하셨고 늘 우리에게 힘이 되셨던 김복동 할머니였기에 그날이 오면 늘 할머니와 기쁨을 나눌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김복동 할머니께서 오늘 무거운 발걸음을 뒤로 한 채 여러분과 함께 작별을 구하고 있습니다. 14살의 그 어린 소녀는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에게 끌려갔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내일이면 돌아올 줄 알았어. 할머니였습니다. 그런 할머니께서 끌려갔던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견뎌했던 그 고통의 시간, 그 고통의 세월 차마 짐작할 수 없었던 잔인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외편하고 무관심한 그 시간 속에 할머니는 긴 시간을, 너무나 긴 시간을 세상을 함께 이제 일본은 직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내가 됐으면 하지도 마라. 우리가 일부러 받으려고 이들을 사람아 초를 줘도 우리를 받을 수 없다. 나도 돈을 보내라. 인간들이 다 죽기 전에 하루빨리 사죄하라고 하기는 말이겠어. 우리들은 나라 힘이 없었어.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들 같은 소년들이 무참하게도 끌려가서 일본군의 노예가 되어 참 빼앗은 피맺힌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아실까요? 수련합니다. 수요 시위를 이곳에서 한 지 긴 시간이 이제 30여 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할머니는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셨고, 할머니께서는 늘 함께 하셨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도, 눈보라가 치는 그 어느 날에도, 비가 오는 어느 날에도 늘 곁에 계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할머니께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장 가까운 곁에 또 계십니다. 믿기지 않은 일입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함께 하실 줄 알았기에, 그리고 곧 좋은 날을 함께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김복동 할머니, 할머니의 그 작은 손을 꼭 잡아드리지 못했던 것을 많이 후회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두 손 맞잡고 할머니와 약속을, 할머니와 함께 했던 일들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저분이 외친 것처럼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올 봄에 할머니는 더 환하게 웃을 수 있으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간이 더욱 야속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잡을 수 없는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가 할머니의 마음과 뜻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함께한다면 할머니는 늘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이 자리에서도 예정된 시간이 있고 할머니가 가셔야 할 시간이 있기에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권운동가 고 김복동 시민장 연결식, 전 오늘 이 사회를 맡은 최광기라고 합니다. 먼저 이 연결식에 앞서서 늘 수요 시위에 할머니와 함께했고, 그리고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리움을 담아 소리로 또 함께합니다. 바닥소리 여러분께서 할머니 가시는 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소리로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닥소리 여러분, 할머니 가시기 전에 이 소리 듣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소리공장 바닥소리입니다. 저희가 수요 집회에 나와서 노래를 하면 언제나 자리를 지키시고 굳건히 바라봐 주시던 김복동 할머니가 생생한데 오늘은 안 계시니 참 마음이 서글퍼지네요. 저희가 상여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상여소리 처음은 영희기가 왕중유택 재진결례 연결종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뜻은 상여에 올라탔으니 이제 곧 무덤입니다. 베푸는 예를 모두 갖추오니 영원한 이별입니다. 라는 의미로 시작합니다. 저희 노래로 할머니 가시는 길 평안히 잘 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 준비한 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기가 왕중유택 재진결례 연결종차 요량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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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차도 바로 오이가 이놈 차도 화노 북망산천이
나를 일러주오 오놈 장로와 어이가리로 차로와 어이가리로 차로와 할머니의 멋진 대전선에 선 헌신과 투쟁이 우리 모두 번날마다 일본 사죄를 받아내니 어이가리놈 차로하노 고생했소 고생했소 정의의 길 평화의 길 이곳 참길에서 용감히 싸우셨소 고생했소 고이가오 어이가리놈 장로와로 이제 우리가 김복동 할머니의 닦은 길을 한 발 한 발 걸을 때요 할머니 나비 되어 먼저 활활 날아가 우리 길을 인도하소서 사랑하오 어이가리놈 차로와로 아이고 할머니 한반은 세상 떠나가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맡기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헐헐 떠나가요 어이가리놈 차로와로 어이가리놈 차로와로 어이가리놈 네, 바닥소리 여러분께서도 늘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하실 거란 마음으로 김복동 할머니의 가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서 먼저 하늘의 별이 되신 그리운 분들을 떠올리며 모두 함께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제 할머니의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깃발을 갖고 오신 분들은 잠시 깃발을 거두어서 저 뒤에 끝도 보이지 않는 노란 나비들이 생전에 할머니의 모습을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스러운 아이 김복동, 14살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연행돼서 그 처참하고 비참한 시간을 이겨내고 인권운동가로 역사의 산 증인으로 정의롭고 당당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순덕 할머니하고 손잡고 아프지 않은 곳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아들 함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머니의 발걸음과 할머니의 모습을 가슴속 깊이 새기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머니가 또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에겐 또 어떻게 기억되는지 마리몬드 윤홍조 대표님께서 김복동 할머니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인권운동가 김복동님 약전. 김복동님은 일본군 성노예로 전쟁터에 끌려간 한국 10대 소녀들 중 한 명이었다. 만으로 14세의 나이에 전쟁터로 끌려가 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살아남았고 대부분 생존하지 못했거나 익명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상징이 되었다. 김복동님은 거리와 미디어에서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제대로 된 배상을 요구해온 평화, 인권 운동가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뿐 아니라 무력 분쟁 중에 자행되고 있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평화나비가 되어 평화운동을 이끌어 오셨다. 김복동님은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로 나가 학생들과 시민들을 만나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호소해왔다. 일본에서 오는 활동가들을 향해서도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며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전쟁 없는 세상, 다시는 성폭력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세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해왔다. 이러한 평화를 향한 김복동님의 끝없는 노력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했던 외침 속에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나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지만 그래서 지금도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 서서 우리에게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라고 싸우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세계 각지에서 우리처럼 전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201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나비기금 설립 기자회견에서 김복동님의 선언. 나도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 피해를 입었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한국 국민으로서 사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나비기금을 모아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커가는 후손들과 어린애들은 절대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니 각국 나라에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힘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2014년 3월 8일 베트남 전쟁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보낸 사죄와 연대의 메시지. 우리나라도 서로가 화합하여 서로가 한 발씩 물러나서 남북 통일이 되어서 전쟁 없는 나라, 다시는 우리와 같은 이런 비극이 안 생기도록 전쟁 없는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마음 놓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2016년 10월 5일 수요시위에서. 이렇게 김복동님의 활동은 국제사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전시 성폭력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국제 여론을 이끌어냈다. 콩고와 우간다 등 세계 무력 분쟁 지역의 성폭력 생존자들은 김복동님을 향해 당신은 우리의 영웅, 우리의 마마, 우리의 희망이라며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운동이 전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더 강한 목소리로 더 넓게 확산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국경을 넘어서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초국적인 연대는 이 세상을 평화로 만들고 전시 성폭력 피해 재발을 막는 데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았던 한 영웅의 발걸음이 결실로 이어지기를,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에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믿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동 할머니께서 걸어오신 길을 마리본드 윤홍조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김복동 할머니의 시민장 내내 그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 발걸음을 옮겨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두 분의 추모사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노동조합 권미경 위원장님의 추모사가 먼저 있겠습니다. 네, 복동 할머니 추모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눈물부터 나서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따뜻하고 강인했던 우리 할머니 모습을 위해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할머니 보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 생에서의 마지막 길을 외롭지 않게 가시라고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복동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제 딸 혜인이 할머니 앞에서 노래 부르면 용돈 주셨던 제 딸 혜인이가 이제 14살이 되었어요. 어제는 중학교 교복을 마치고 나서 인사드리러 함께 갔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간 길에 딸아이 뒷모습을 보니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던 그 나이였던 게 문득 떠올랐어요. 어리디 어린 김복동을 떠올리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 처음 뵀을 때 기억나요? 저와 우리 연세의료원 노조 식구들은 처음에는 할머니가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쉼터에 할머니 건강 체크해 드리러 가면 늘 혼자서 방에 등 돌리고 누워서 왔나? 라는 한마디만 하시고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야 매달 오는 우리에게 어느 날은 앉아서 손을 잡아주셨고 어느 날은 짜장면 사줄 테니 먹고 가라시며 바지 속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어 넣어두었던 지폐를 꺼내셨잖아요. 그날 먹었던 짜장면이 왜 그리 맛있었는지 계속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도 우리들이 찾아가는 날이면 할머니의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잖아요. 위안소 생활이 너무 힘들어 죽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모아두었던 돈을 탈탈 털어 위안소에 세탁하는 분께 술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었고 한참을 술을 먹고 깨어보니 다음날 아침이어서 너무 속상해서 한참 울었다던 어린 김복동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 울기만 했었지요. 할머니가 우리에게 마음을 일찍 열지 못했던
이유를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고통받고 상처받았던 그날을 생각하면 누구에게 마음을 줄 수 있었겠어요. 저희가 수요 집회 오래오래 하시려면 영양제 주사도 맞고 병원도 가야 한다고 해도 한동안 한사코 거절도 하셨잖아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 위장해서 일하면서 위안부인게 들통날까봐 조마조마했던 기억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셨던 말씀에 너무도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지만 너무 싫다고 하셨던 할머니께서 대장암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할머니는 이 정도 병은 내가 이긴다. 일본이 사죄할 때까지 살아야 한다시며 그 좋아하던 담배도 하루아침에 딱 끊으셨던 모습은 또 어찌나 크게 보이던지요. 복통으로 견딜 수 없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던 날 대통령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사코 거부하던 진통제를 꼭 맞춰달라고 하시며 맑은 정신에 대통령께 일본의 사죄를 받게 해달라고 똑똑히 이야기하시겠다던 할머니. 그렇게 아팠으면서도 병상에 누워 있다가도 제일조선인 학교 학생들 소식이라면 눈을 뜨셨던 할머니. 전신으로 퍼진 암덩어리가 할머니의 장기를 망가뜨리고 있을 때도 할머니는 수요시에 나가셨지요. 할머니의 상처를 보면 아파하던 우리에게 강한 여성 인권 운동가 할머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강하게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응급실에 오셨고 할머니가 너무도 좋아하던 쉼터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네요. 진통제도 듣지 않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힘들어하며 할머니가 엄마 너무 아파라고 외칠 때 그래도 간호사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손밖에 잡아드릴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는데 복동 할머니 이제 배 안 아프시죠? 눈도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희를 환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시죠? 할머니의 웃는 모습이 너무도 이쁜데 일본이 사과하는 날까지 활짝 웃으시겠다며 잘 웃지도 않으셨죠. 이제는 보고 싶어 하던 누이 동생들 만나고 아빠도 만나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찾으셨던 엄마랑도 같이 하세요. 그 오랜 세월 모질고 모진 고통, 상처 잘 견디고 잘 싸웠다고 어머니가 꼭 안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는 그곳으로 마음 편히 홀로 날아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도 원했던 화목한 가정 꾸리시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꼭 안으세요. 그리고 마음껏 웃으세요. 저희가 남아있는 우리가 끝까지 잘 싸워서 꼭 일본에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할머니 헐럴 날아서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로 가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김복동 할머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함께 해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료노동조합 우리 많은 가족 여러분들 할머니 손 잡아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4살 소녀가 그 어둠 속에서도 부르고 싶었던 이름은 엄마였고 94살 김복동 그렇게 강하기만 했던 김복동이 마지막으로 부르던 이름도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만나서 따뜻한 품에서 할머니가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많은 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었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특별한 인연을 갖고 계신 극단 고래 이혜성 대표님께서도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극단고래 이혜성입니다. 김복동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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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그저 하염없이 불러봅니다. 아직도 평화로에는 할머니의 침착하고 카랑한 목소리가 가득한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뵐 수가 없다니 가슴이 텅 비어옵니다. 할머니를 처음 뵈었던 날이 제가 수요시위에 처음 나간 2006년 즈음일 겁니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수요시위에 대한 호기심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일본 군인에 대한 분노로 그동안 아는 척하며 외면했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몸을 떨며 할머니들을 바라보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꼭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이 야만의 역사를 고발하겠다. 반드시 복수해 드리겠다. 마음을 먹었지요. 그렇게 분노와 슬픔에 젖어 웅크리고 있던 저를 일으켜 주신 분이 김복동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담담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다시는 당신과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거리에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크고 넓고 자애로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할머니의 얘기를 듣다 보니 분노와 증오에 휩싸여 있던 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사관을 노려보던 저의 눈에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뭔가 큰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를 넘어 훨씬 크고 맑은 기운이 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할머님들을 위해 수요시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일상과 이기심에 찌든 저를 치유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 수요시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발과 복수의 마음으로 시작했던 작품이 회원과 공감을 바라는 작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2007년 초고가 나왔고 2011년 12월 수요시위 천회에 맞춰 빨간시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저 이혜성 개인과 극단 고래에게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여성인권 운동가로 전 세계를 누비시고 나비기금을 조성해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 지원하시고 제일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등 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여생을 사신 할머니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0년 전쯤 20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한 회원 제사를 지낼 때였습니다. 재단 앞에 앉아 담담하게 하시던 넋두리를 잊지 못합니다. 언니야, 형아, 거 가니까 편하고 좋나? 나는 너무 힘들다. 속이 썩어 들어간다. 사과 한마디 받기가 이리 힘드나? 언니야, 형아, 나도 죽고 싶은데 억울해서 못 죽는다. 죽기 전에 꼭 사죄를 받고 죽을 끼니까네. 언니들은 걱정하지 말고 인자 다 잊어먹고 편안하게 쉬어라. 항상 할머니의 강인한 모습만 봐오던 저는 칼로 베이듯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속을, 까맣게 타들어가는 저 속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 남아있는 저희들이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 개혁을 이루어서 할머니의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원이고 재발 방지겠지요. 마지막으로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에서 들은 할머니의 목소리를 되새겨 봅니다.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왔어. 군인을 하루에 15명 정도 받았어. 토요일, 일요일에는 50명 넘게 받았어. 여자 하나가 몸에 총알을 맞고 쓰러졌어. 죽어 오도 가도 못하는 여자를 그 자리에 묻어주었어. 새들이 숨어서 울었어.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담아본 적이 없어.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 못 견디게 보고 싶은 게 뭐야? 죽을 만큼 보고 싶은 게, 사랑은 내한테는 그 냄새도 맡아본 적 없는 그 냄새도 맡아본 적 없는 과일이야. 빛깔도 본 적 없는. 내 눈이 흰빛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대. 만인의 눈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죽음은 두렵지 않아. 죄를 지을까 두렵지. 나아갈 때 잘 가라고 손이라도 흔들어줘. 선녀들이 감아 가지고 와서 나를 데리고 갈 거야. 무지개 타고 천상으로 올라갈 거야.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는 그런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다 가신 할머니의 숭고함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디 선녀들과 함께 꽃가마 타고 가신 그곳에서는 마음껏 사랑하시고 사랑받고 행복하세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수요시 현장에서 할머니를 통해서 할머니의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는 다시 바로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셨던 할머니의 삶을 통해 다시 김복동으로 살아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가시는 그 길에도 문화예술인을 대표해서 한국민족춤협회 장순양 회장님께서 할머니를 향한 살풀이를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아마 할머니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안고 따뜻한 마음으로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가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연결식을 마무리하면서 헌화에 앞서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할머니 떠나보내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크게 가지실 것 같고 그 슬픔을 무엇이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우리 김복동 할머니께서 전쟁도 이겨내고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적인 편견도 이겨내고 한국 사회의 폭력적인 문화도 이겨내고 드디어는 죽음도 딛고 일어서서 전국 곳곳에 세계 각지에 다시 희망의 나비로 살아나고 있음이 느껴지시나요? 네. 죽음조차도 이겨내고 전국 곳곳에 바람을 일으켜 이 땅을 평화로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으로 그렇게 할머니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느낌을 지난 5일장 장례를 진행하는 기간 내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할머니가 전국 곳곳으로 세계 곳곳으로 날개짓을 할 때 만났던 사람들, 하지만 할머니와 만남 이후 또 다른 일상 속에서 할머니와 만남조차도 잊어버리고 살던 사람들, 아니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바삐 살아가느라 그 기억을 행동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죽음으로 할머니의 죽음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중학생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초상을 당해 다른 손님들을, 다른 조문객들을 맞이했던 또 다른 슬픔을 가졌던 가족들이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할머니 빈소를 찾아주었고 멀리 있어서 할머니 빈소를 올 수 없었던 분들은 당신들이 사는 지역에 분향소를 만들고 미국 워싱턴에 시카고에 LA에 전국 곳곳에 한인 동포들이 사는 곳마다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뒤따르고자 결심하는 수많은 납들이 날개짓을 했던 지난 5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차곡차곡 모아두셨던 통장 털털 털어서 세계 무력분쟁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기부하고 성폭력으로 태어난,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종기암조차도 생명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았던 수많은 생명들에게 당신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 재산으로 당신들도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내놓으시고 마지막 병상에서 당신 죽을 때 장례비로 쓰려고 남겨두었던 돈마저도 제1조선학교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 그 아이들이 일본에서 차별과 탄압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이 할미가 힘이 되어주고 싶다. 그렇게 또 내어놓으시고, 그러나 당신 가는 길 걱정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수천 명의 장례위원이 되어주셨고 세계 각지에서 장례위원으로 함께 해주셨고 할머니 가시는 길 수많은 언론과 방송이 할머니의 삶을 또 다른
내용으로, 교육적인 내용으로, 인권과 평화 교육으로 그렇게 담아서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통해 평화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힘이 약한 사람을, 상처 입은 사람을 함께 껴안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우리는 보고 배우고 할머니로부터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할머니 장례비 걱정하지 않고 모아주신 전국 각지의 장례위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외롭지 않게 평화바람을 일으키며 헐헐헐 나비가 되어 진정한 평화 세상에서 또다시 날개짓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그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마 반드시 우리 김복동 할머니는 이곳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평화가 이야기되는 곳에, 인권이 이야기되는 곳에 분명히 우리 김복동 할머니는 또다시 우리에게 준엄한 목소리로, 또 때로는 격려하는 목소리로 그렇게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복동이 되는 것, 11살 김복동이 태어나고 13살 김복동이 태어나고 60살 김복동, 50살 김복동, 저기 저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이 0이라는 숫자로 남아있을 때 이제 끝나겠지 하고 안심할 때 천만에 일본 대사는 들어라! 라고 했던 그 김복동 할머니의 목소리를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나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본 정부는 들어라! 전쟁 범죄자들은 들어라! 전쟁을 저지르는 자들은 들어라! 당장 전쟁을 중단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처벌하라! 피해자들은 인권을 회복시키라! 그렇게 부활하여 목소리를 외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약속이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정의기억 연대 윤미향 대표님의 호상 인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화식이 남았는데요. 할머니와 이제 작별할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헌화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떠나셔야 할 시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화는 상주단을 중심으로 해서 장지로 출발할 차량에 탑승하실 분들 먼저 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출발하시고 나면 나머지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천천히 안전하게 한 분 한 분씩 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머니께 헌화하기 앞서서 할머니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약간 기자분들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여긴 올라오시면 안 되고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갈 때 손 한번 흔들어 달라고, 나 가는 길에 손 한번 잘 가라고 흔들어 달라고. 여러분 노란 나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머니 가시는 길에 할머니 편히 가시라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번 흔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민 여러분, 28년 동안 할머니 함께 했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작별하며 힘차게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시는 할머니께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발걸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십시오. 잘 가세요. 그 손 한번 흔들어 달라던 할머니의 바람이 노란 나비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주단께서는 할머니께 노란 나비에 흔들리고 인사 속에 상주단께서는 헌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